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한 번 덜커덩거렸습니다. 재생산되고 있는 반복되는 악재 때문에 상당히 좀 노이로즈성의 반응도 나왔던 감도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 해석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가 때문에 또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은 네, 뉴욕 증시였습니다. 포인트 먼저 좀 잡아볼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가 급등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1.2에서 1.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강한 종목 보자면은 EV고 충전 관련,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데 5% 상승했고, 철강 기업 뉴코 2.2% 상승, 그 다음에 알코아,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가 5% 상승, 전고체 배터리 업체 솔리드 파워가 9% 상승, 히토류 관련 주식인 MP 머티리얼즈가 2.2% 상승, 재생에너지 업체인 쇼울스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2.7%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모든 종목 업종들이 다 내렸는데 에너지 업종하고 유틸리티만 좀 강했고요. 에너지 업종이 특히 좀 강했습니다. 엑슨모빌이 1.6% 상승했고요. 마라톤 오일이 3.7% 상승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석유 탐사 업체인 헤스가 4.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5.2% 급등을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114.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우려에 대한 게 다시 불거졌고, 그 다음에 폭풍에 따르는 시설 파손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차질 우려가 나온 것이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수차례의 빅스텝 50bp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는 상반기에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우려했으나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되자 뒤늦게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주식과 그다음에 엔비디아, AMD, 포드, 옥시덴탈 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헤지 펀드 매니저 빌 밀러는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살 종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 항공 주식, 그다음에 크루즈,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설적 행동주의 투자자인 카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 가능성이 높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은 불확실하고 경착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연착륙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훼손시켰던 부담스러운 뉴스가 많았던 간밤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섹터가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네, 에너지하고 유틸리티만 살아남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유가 상승 쪽으로 간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유가가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일중으로 변동이 너무 크네요. 유가가 아까 보니까 아직 안 나왔던데, 나왔네. 유가가 좀, 일단은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전고점 한번 또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유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더 갈지는 조금 전체적인 러시아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더 보고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많이 올랐던 게 러시아 측에서 지금 경제 지금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수출을 많이 못할 것 같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네. 이렇게 멘트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확인을 한 바가 없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미국 측의 또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왜 올랐다고 보세요, 간밤에? 그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지금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역시 지금 재고량이 좀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게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재고량이 일단 휘발유 재고가 예. 295만 배럴로 감소됐다고 나왔는데 네네.
시장 예상치로는 지금 150만 배럴을 예측했는데 훨씬 거의 배 이상으로 뛰어넘었잖아요. 배 정도로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정제유 같은 경우는 207만 배럴이 감소됐는데 시장은 80만 배럴 감소 정도만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네. 저는 결국엔 이게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타이밍을 저희가 조금 본다면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순방하면서 더 강력한 제재 발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맞아요. 점검하세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네.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협상을 할지는 모르는데 강력한 제재는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자기네들의 뭐 원유나 천연가스를 결제를 하려면 달러 말고 루블화로 이제 결제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 루블하고요? 예. 그 의도는 자기네 이제 루블화 가치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했으니까. 루블화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루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어제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랬나요? 그런데 예. 만약에 지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공급받는 측에서 결제를 하는 거를 원래 달러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뭐 퇴출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뭐 달러로 받아봤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루블화로 이제 받는 거 결제해달라고 했는데 주는 하겠습니까? 측에서는 그런데 루블화로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환전을 해서 이제 줘야 되잖아요. 가치도 가치고. 그런데 예.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주는 사람 마음인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뭐 네. 그게 지켜질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하면은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뭐 에너지 쪽에 러시아의 탈 의존도를 더 빨리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좀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에너지 뭐 투기판이라는 시장의 현재 구간에 대해서의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좀 불안하네요. 올라가고 있는 유가들 그리고 같이 한번 올라간 니켈 가격도 상당히 찜찜하게 전기차 대응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체크해야 될 오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간밤에 또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뉴스가 저희가 50bp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좀 겁을 먹었잖아요. 한 번에 75bp까지도 얘기도 나와요.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예, 또 간밤에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75bp가 현실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네. 지금 뭐 아직 그렇게 이게 중론은 아닌데 예.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튀어나왔어요.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일단은 지금 50bp 또 부담이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데 만 예. 75bp가 어떻게 될? 그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파악하세요? 좀 네. 그거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 아이카나의 멘트도 좀 꽂혔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또 저희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기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경기 연착륙시키기 힘들 것 같다고 봤어요. 연준에서. 네. 결국엔 금리를 많이 올리면 저도 힘들 것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기존에 이제 연착륙을 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없었을 때는 연착륙을 했는데, 예,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이제 이게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 뭐 거의 한 2008년 이후로 한 12, 13년 만에 이제 오는 원자재 폭등 사이클인데 네.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네. 그런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결국엔 금융시장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저도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참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인플레는 너무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이라는 변수는 도사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또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다 갈라집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계속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칼 아이칸과는 대비되게 또 발밀러 쪽에서는 살 종목이 아직 많습니다라는 또 매수 추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살 주식이 많이 보이시나요? 지금 단기 랠리 과정이니까 좀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단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니까 단기 네. 모멘텀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저도 지금 단기 랠리 과정에 있다고 보면은 네. 역시 단기 모멘텀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의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한 주식을 보면은 뭐 에너지 추천했어요?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예. 뭐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 주식도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그것도 항공. 얘기하고 전부 이제 크루즈도 그렇고 네.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스만 제외하고 아마존까지는 전부 다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그런 업종들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추천했군요. 네, 그냥 그렇다고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주식이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추천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그러니까 예. 헤지펀드들은 다 추세 매매하는 매매이기 애들이니까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빠졌으니까 네. 지금 사면은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가가 폭등하고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게 되면서 뭐 발표가 됐던 기업들의 간밤에 엔비디아라던가 뭐 실적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업들의 타격이 전해질 것 같고 전망치도 예의주시해서 볼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아직 뭐 이제 실적 발표 끝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단기 랠리 과정에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또 1분기 나오겠죠, 실적? 네? 예. 1분기 실적 이제 곧 또 들어가죠? 네, 이제 예. 나오는데 뭐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랠리가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 뭐 추세가 뭐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뭐 소폭 이제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역시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4월 초중순 정도는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이나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계속해서 변수에 의해서 변동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뭐 간밤에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을 많이 찾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거래대금이 지금 많지가 않고 네.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큰 손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게 또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맞아요. 미국 증시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 오늘 또 이렇게 마감이 될까요?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그날에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빠진다고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걸 기간별로 좀 나누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구간별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예. 미국 시장 계속 올란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쭉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작년 11월 말에. 아. 예, 그냥 한 번에 한번 그때 60포인트인가 70포인트 올랐을 그때 때. 한 번에.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다가 한 번에 쭉 올랐던 거.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미국 시장에 영향받는 거는 시초가 정도의 영향을 받는데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시장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을 뭐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당일 영향을 줄지 이렇게 한꺼번에 쭉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미국 시장 하락하더라도 계속 우리나라 상승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영향받아서 쭉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일단은 너무 이렇게 미국 시장에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 또 조금 어떤 큰 사이클 제가 이제 미국 시장도 한 4월 초 중순까지는 안정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면은 봐주셨죠. 좀 큰 네. 사이클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가 불안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식 오늘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뭐 단발성, 뭐 트레이딩 이쪽으로는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래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선호하지 잘하시는 않으시니까,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뭐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뭐 상당 부분 좀 트레이딩 잘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나왔던 유가 박스권 상단 다시 한번 녹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단기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그 추세를 본다면 조금 끌고 가는 매매, 뭐 수익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네요. 저는 뭐 네. 이제 유가 관련주에서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락 심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잘 안 받쳐줘가지고 뭐 급등락하는 이런 주식들 정말 같은 태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것들은. 트레이딩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네, 솔직한 얘기. 그거 말고도 추천해 주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능한 사람들의 영역에서만 일단 유가 급등 따라가는 걸로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유가 불안이 고조가 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일단 브렌트 기준으로 해서는 120달러가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원자재가 동향에 조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긴축과 전쟁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플레와 싸우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수에서는 조금 안전한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오늘 장도 대비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